간송 전연필은 일제강점기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거나 소실될 뻔했던 우리 민족의 수준 높은 문화유산 수천여 점을 어려운 역경을 뚫고 온 재산을 들여 수집했습니다. 특히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일제강점기 말에 보여준 간송의 민족 문화의 진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대단했는데요.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문화보국의 정신이 깃든 간송미술관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 자긍심을 높이는 작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국보 12점과 보물 30점 등이 있고요. 서하와 자기, 불상과 불구, 전적과 와당 등 만여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송이 우리 문화유산을 수집하면서 겪은 수많은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사연을 담고 있는 작품과 일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이른바 간송본 또는 안동에서 발견되어 안동본으로 불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글자를 만든 원리 및 사용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훈민정음 해설서인데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한글의 핵심적 가치와 의미를 밝혀놓은 책입니다. 1943년 간송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수집할 때 소유주가 부른 값은 1,000원이었는데요. 당시 1,000원은 서울의 북촌, 기와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송은 귀한 물건은 제값을 치러야 한다며 요구한 액수의 10배인 10,000원에다가 소개해준 거간에게 별도의 사례금을 1,000원이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제시한 액수의 11배인 11,000원에 수집한 것입니다. 당시 기와집 11채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 어쩔 수 없이 문화유산들을 그대로 두고 피난을 가야 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만은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피난을 떠났고요. 피난길에도 잃어버릴까봐 가슴에 품고 다녔고 잠을 잘 때는 베개 속에 넣고 잤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1997년에는 세계인이 기억하고 공유해야 할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언어를 만든 후 그 글자를 만든 원리와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기록한 책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며 고려 상감청자를 대표하는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 일화가 있습니다.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은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병의 표면에 1,000마리 학이 구름을 뚫고 하늘을 향해 날개짓하는 모습을 새겨넣은 고려 청자인데요. 고려 무신정권의 지도자였던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무덤에서 도굴되었던 작품인데요. 일본인 수장가로부터 20,000원에 구입했다고 전해집니다. 뒤에 일본인 수집가가 찾아와서 2배 가격인 40,000원에 사겠다고 했는데요. 간송이 이 청자보다 더 훌륭한 자기를 가져오면 그때 산 가격대로 드리겠소 라고 응수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풍속화의 대가 신윤복의 해원전신첩이 있습니다. 해원전신첩은 단오풍정과 월화정인 등 모두 30점으로 구성된 풍속화 화첩으로 국보 제1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원전신첩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을 1930년 오사카의 고미술상에서 기와집 25채 값인 25,000원에 어렵사리 인수했습니다. 또 하나 간송이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장에서 14,580원에 구입한 백자 청화 철채 동체 초축 난국 문병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청화백자에 난초와 국화 그리고 곤충이 그려져 있는 목이 긴 병인데요. 참기름병으로 쓰이던 것을 일본인 골동상이 단돈 5원에 구입해서 경매에 나온 작품입니다. 경매장에서 간송은 일본인 거상이자 미술상인 야마나카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확보했는데요. 이 작품은 조선 백자의 최고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탈취해 가기 위해 배에 실리기 직전 간송이 찾아온 작품들이 있는데요. 보물 제579호인 괴산 팔각당형 부도와 보물 제580호인
문경 5층 석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1937년 일본에 있던 영국인 수집가 존 게스비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최고 수준의 고래청자 20점을 입수한 일화도 있습니다. 게스비는 청자를 팔며 고래청자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했는데요. 당시 간송이 지불한 금액인 40만 원은 서울에서 기와집 400채를 사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때 입수한 청자 중 9점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었는데요. 물리를 헤엄치는 오리를 형상화한 국보 제74호인 청자 오리형 연접과 국보 제66호인 청자 상관 연지 원앙운 정병 등이 있습니다. 해학전신첩은 1747년 진경상수와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금강산 경치를 21폭에 담아낸 화첩입니다. 18세기 금강산 그림을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하마터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될 뻔했던 극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초 골동상 장형수가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손자집에서 그 집 어섬이 화첩으로 군부를 떼는 것을 보고 그 화첩을 20원에 구입했는데요. 후에 화첩을 접한 간송은 귀한 작품은 귀한값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원가의 70배가 넘는 1,500원을 주고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소장된 작품은 겸재 정선에 대한 연구의 물꼬를 트게 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현재 겸재의 서화를 123점을 보유한 국립중앙박물관보다도 더 많은 161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 최완수 소장은 간송의 소장품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겸재와 투사 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종 화풍의 대가였던 현재 심사정의 촉잔도건의 수집과 보호는 간송의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촉잔도건에서 촉은 지금의 사천성 지역인데요. 중국 중원에서 촉당인 사천성으로 갈 때 넘는 험준한 산길을 담은 8m가 넘는 장대한 두루마리 그림입니다. 당시 큰 기와집 5채 값인 5,000원에 구입했을 때 촉잔도건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너덜너덜했는데요. 간송은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무려 기와집 6채 값인 6,000원을 들여 수리하고 정밀하게 복원 재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 수집 보호에 대한 간송의 열정으로 겸재 정선의 작품과 심사정의 촉잔도건 같은 명작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간송이 남긴 수많은 작품 수집 관련 일화를 통해 볼 때 간송이 우리 문화유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판단한 가치대로 대금을 지불한다라는 철학으로 민족의 혼과 을이 담긴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화보국을 실천했습니다.